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요즘 워낙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하는데 러시아는 그걸 반대하고 있고 현재 국경에 지금 많은 좀 군사 배치를 하면서 전쟁을 지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6일 날 전쟁이 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측 입장이고 러시아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국제 정세가 좀 돌아가는 상황은 충분히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가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가볍게 아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구상해 보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습관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극적인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증시에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극적인 합의가 나와준다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리오프닝이나 경기 민감주주 위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또 추가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들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서도 같이 좀 화답을 하면서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거는 좀 잘 됐을 때 시나리오 얘기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좀 안 좋게 됐을 때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가 부분에 좀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두 번째 시나리오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같은 긴장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굳이 왜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할까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첫 번째는 러시아의 이제 푸틴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푸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지지율이 80%에서 90%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최근 기준으로는 한 지지율이 60%대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긴장 고조에 대한 외부적인 관심을 좀 분산을 시킴으로써 지지율의 결집의 효과도 있지만 또 이런 긴장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유가가 벌써 $100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최대 석유 수출국인 또 러시아는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상황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국정의 부정평가가 58%까지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걸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지지율이 약 40%대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올해 있는 11월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하 의원을 전부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지지율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는 또 물론 코로나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1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벌써 7.5% 상승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실제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으로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런 긴장 고조에 대한 상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불만을 좀 외부적인 관심으로 좀 분산을 시킴으로써 그와 동시에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유가가 상승이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면서 다시 지지율을 결집시키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에도 정치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런 긴장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흘러간다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 자산의 선호가 떨어지게 되고 현재 시장처럼 좀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듯한 그런 흐름을 좀 예상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매매할 종목들이 굉장히 별로 안 보이잖아요. 기술주들은 계속 빠지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될수록 현재와 비슷한 분위기로 증시가 지겹게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시나리오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앞서 설명드리던 이런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는 그래서 얻는 것이 꽤 있지만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은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손해보는 게 더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얻는 거는 유가가 전쟁이 나게 되면 $12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룰 수 있는 거는 전쟁을 함과 동시에 미국의 국제적인 동맹국들과의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피해가 보는 것도 있을 거지만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공급 부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점점점 러시아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런 리스크를 부담을 안고 과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좀 대부분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세계 최대 곡창지대를 갖고 있어요. 특히 밀, 옥수수, 대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하는 곡물의 비중이 약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수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연히 곡물에 대한 가격이 급등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유가도 급등을 하게 되고 곡물 가격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식량 가격이 급증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속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도체 제재가 미국이 먼저 가하게 되면은 아마 중국이 그랬듯이 러시아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제재를 보복을 할 겁니다. 그 보복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주식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AMD 같은 경우에는 10%나 빠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보복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 소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갖고 있는 네온가스, 그러니까 네온가스의 90% 이상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리고 팔라듐의 35%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기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반도체 주식이 미국에서 빠진 이유가 좀 이런 걸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도 급등하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도 급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서로 제재를 가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한데 여기를 더 심해지겠구나. 그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 그러면은 그걸 더 막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는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확률이 늦겠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좀 충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들,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 위주로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이 있고 전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상황이 만약에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라고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알게 됐는데 대응 잘할 수 있겠죠? 막상 그 상황에 됐을 때 눈 돌아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눈 돌아갈 것 같으면 컴퓨터 끄셔야 됩니다. 뇌동매매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여행 가거나 취미 생활을 보내는 걸 오히려 더 추천드립니다.